안녕하세요. 오늘은 울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제가 아이들 울음에 대해서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 거 아마 이제 터치아이를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알고 계실 텐데, 사실 아이들이 울면 어른들은 달래기 바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아이가 울면 안아주고 업어주고 노래 불러주고 달래기 바빴는데요. 많은 아이들을 살펴보면서 울음이 좀 차이가 있다라는 거를 느끼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20년간 일을 하면서 치료사로 일할 때 초창기에는 울음 달래는 거는 진짜 자신 있어 했었거든요. 우는 아이들 앞에서 막 이렇게 하면서 달래고 안아주고 업어주고 그 울음이 끝이는 그 흐름을 잘 타가지고 울음 잘 달래주는 치료사로서 제가 나름 유명했는데, 근데 아이들을 만나다 보니까 잘 우는 애들은 말 언어가 시작되고 좋아지는 게 훨씬 더 원활하고, 잘 울지 않고 그냥 순한 것 같고 조용히 있는 듯 없는 듯, 그런 친구들은 뭔가 모르게 발달이 속도가 좀 잘 안 붙고 해서 어느 순간 그 울음에 따른 발달의 차이들을 깨닫게 되면서 아이들의 울음에 대해서 되게 깊이 있게 관찰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아이들이 발달하는 과정에서, 특히 언어 발달하는 과정에서 울음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하나 둘씩 알아내게 되고 깨닫게 되고, 또 울음의 과정들을 조금 더 아이들한테 충분히 울고 우는 소리들 아이들이 많이 들을 수 있도록 했더니, 잘 울지 않았던 아이들이 울기 시작하면서 좋아지고, 울지 않았던 아이, 그냥 소리만 빽빽 지르고 눈물이 안 났던 친구들이 눈물이 나면서 더 건강하게 울기 시작하면서 눈맞춤도 좋아지고 사회성도 좋아지는 그 흐름을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제 안에는 진짜 확실한 견고한 그런 기준이 있어요. 잘 우는 아이들이 좋아진다, 잘 우는 아이들이 더 건강하다라는 기준이 있거든요. 그 부분들을 오늘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일단 언어와 관련돼 가지고 오늘 울음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울음, 어떻게 보면 아이들이 처음에 태어나서는 울음으로 주로 표현하다가 그 다음에 떼를 쓰다가 그 다음에 자기 요구사항을 언어로 이어가게 되잖아요. 이 울음과 언어는 되게 유사한 맥락의 특징이 있어요. 유사한 특징이 있어서 우리가 그거를 좀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한번 볼게요. 울음도 자기 목소리를 내는 거고, 일단 말하는 것도 자기 목소리를 내는 겁니다. 자기 감정 그리고 생각을 표현하는 수단인 거죠. 으앙 울면서 나 엄마 보고 싶어요. 으앙 울면서 나 지금 아파요. 또 으앙 울면서 나 배고파요. 이거 하는 거죠. 그것들이 나중에 언어로 되면 으앙 울기보다는 엄마 맘마, 엄마 이리 와, 엄마 보고파, 이렇게 보고 싶어, 이렇게 말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아이들은 혼자서는 절대 잘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아이들은 자기의 반응으로, 자기가 어떤 행동이나 소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상대방의 반응을 얻어야 건강하게 성장할 수가 있거든요. 가장 효과적으로 상대방의 반응을 이끌 수 있는 게 울음이기도 하고 언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울음과 언어가 이러한 공통점이 있다는 거는, 결국 언어 이전에 이루어지는 울음들이 언어의 목적을 아이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시도하기 위한 선 과정으로 굉장히 필요하다는 거죠. 말을 하기 위한 목적들이 있잖아요. 아이가 말을 하기 위한 필요성들이 울음을 통해서 충분히 자기 목소리를 내고, 그 다음에 자기 감정과 생각을 표현하고, 그 다음에 소리를 통해서 타인의 반응을 얻는 그러한 과정을 울음을 통해서 충분히 경험한 아이들은 그 이후에 자기 목소리로 말을 통해서 목소리 내고, 말을 통해서 생각을 표현하고, 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반응을 얻는 것들이 훨씬 더 원활해지게 되는 거죠. 왜냐? 울음을 통해서 그런 과정을 충분히 했기 때문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울음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일단 생후 최초에 내는 소리예요. 으앙, 나 태어났어요. 나 지금 숨 쉬고 있어요. 나 건강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아이가 태어났으면 생존을 하기 위해서, 아이가 몸이 안 좋으면 으앙 울고, 자다가 누군가가 자기를 이렇게 눌렀어. 그러면 나 지금 숨 못 쉴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당연히 으앙 울고, 배고파서 으앙 울고,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사람으로
성장하기 위한 호출. 사람으로 성장하려면 사람들 안에서 소통해야 됩니다. 사람들 안에서 느끼고 같이 상호작용해야 돼요. 사람들 안에서 같이 느끼고 상호작용한다는 거는 사람들 안에서 삐지기도 하고 질투도 나고 그러면서 아이가 그 감정에 의해서 울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관심 받으려고 우는 경우도 있어요. 관심 받고 싶어서. 아이들의 울음은 태어나서 살아있음을 얘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아이가 계속 먹고 자고 아픈 것들이 해결되기 위한 신호를 보낼 때 울게 되고 그 다음에 사람들 안에서 의미 있게 소통하고 사람들 안에서 느끼는 것들을 상호작용하면서 올바르게 성장하기 위해서도 울음소리를 내고 울게 됩니다. 아이들한테 울음은 굉장히 많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울음을 통해서 아이들이 많은 것들을 표현할 권리가 있는 거고 당연히 자연스럽게 울음을 통해서 아이들이 자기 소리를 내고 표현할 권리들이 있는데 보통 어른들은 아이들이 울면 큰일 나는 줄 알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울면 달래기 바쁘고 빨리 해결해 주기 바쁘고 빨리 해결해 주려다 보니까 아이가 울면은 요란한 장난감 갖다 주고 스마트폰 갖다 주고 자극적인 간식거리 갖다 주고 이렇게 되는 거죠. 아이가 태어나서 많은 소리를 듣습니다. 청각은 어떻게 보면 엄마 뱃속에서부터 발달하기도 하고 태어나서도 아이가 몸을 움직이지 않더라도 자고 있더라도 귀는 계속 열려 있어요. 아이가 들어야 할 소리가 있고 그 소리를 건강한 방향으로 잘 들어야 소리의 의미를 잘 알아듣게 되면서 수용 언어가 좋아지고 또 자기의 생각과 요구들을 또 자기 목소리를 담아서 표현을 잘하게 되는 언어 발달이 촉진되게 됩니다. 그럼 아이가 무슨 소리를 들어야 될까? 자신의 목소리를 많이 들어야 돼요. 목소리를 들으면서 내가 소리를 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해 주는지 알아야 되고 움직일 때 내 몸이 어떻게 느껴지는지 그걸 통해서 어떻게 움직여야 소리를 내게 되는지를 알아가는 과정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내 목소리를 많이 들어야 되고 자신의 목소리에 반응해주는 상대방의 목소리를 많이 들어야 돼요. 응 했더니 엄마가 왜 배가 고파? 아이가 뭔지 모르지만 내 몸에 불편한 것들을 표현했더니 엄마가 배가 고프냐고 물어보네. 아 이게 배가 고픈 거고 내가 그러면 밥을 먹어야 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아이는 울음으로 표현하거나 잉 이렇게 때를 쓰거나 하는 표현들 안에 엄마가 그 목소리에 반응해주고 설명해주기도 하고 또 호응해주고 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이 소리의 의미 또 그 언어의 개념들을 계속 알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이는 자신의 목소리도 알아야 되고 자신의 목소리에 반응해주는 다른 사람의 목소리도 적극적으로 들어야 됩니다. 이 두 가지를 가장 효과적으로 이끌어주는 게 울음이죠. 울음에는 어른들이 바로바로 반응하게 되어 있어요. 아이가 엥 하면 왜 무슨 일이야? 왜 어디 넘어졌어? 이렇게 바로 반응해 주게 되잖아요. 아이들은 충분히 우는 아이들이 그만큼 소통하고자 하는 표현들을 많이 하게 되고 많이 우는 아이들이 그만큼 더 건강한 자극들을 받게 되는 거죠. 더 적극적인 관심을 끌 수가 있는 거죠. 울음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 의미 중에 하나는 가장 호흡을 많이 하는 행동이기도 합니다. 또 호흡을 가장 거칠게 하는 거죠. 아이들이 으아 이렇게 하죠. 그게 뭐예요? 다 호흡을 하는 거죠. 입 크게 벌리고 목구멍 열고 소리를 내면서 호흡을 많이 하게 됩니다. 호흡을 많이 하는 거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당연히 좋은 거죠. 호흡을 많이 해야 됩니다. 산소 공급도 좋아지게 되고 혈액순환도 좋고 그러면 면역 기능도 좋아지고 그런 부분들이 다 선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소리를 길고 크게 내는 행동이죠. 으아 이렇게 길게 내죠. 근데 사실 우리 아이들 중에는 소리를 길게 내는 거를 안 하려는 친구들이 꽤 있어요. 청각 출구가 있는 친구들은 이렇게 막 짧게 내는 게 익숙한 친구들은 길게 내는 과정이 좀 필요하거든요. 소리를 길게 내지 않으면 아이가 단어에서 문장으로 넘어가는 시기가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릴 수가 있어요. 길게 소리를 낼 수 있어도 짧게 내는 게 익숙하다 보니까 안녕하세요도 해 뭐 이런 식으로 짧게 말할 수도 있어서 소리를 길게 내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제가 언어놀이 시간에도 이야기 드렸었죠. 소리를 가장 길고 크게 내는 행동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장 안면 근육을 많이 쓰게 되는 거죠. 웃을 때보다 울 때가 안면 근육이 더 많이 사용하게 되어 있어요. 애들이 이렇게 입술 삐죽삐죽하고 막 눈 찌푸려지고 막 여기 다 못생겨지잖아요. 못생겨진다는 건 그만큼 안면 근육을 많이 쓴다는 거고 안면 근육을 많이 쓰는 거는
거는 이 조음기관이 잘 발달하는데 매우 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내 표정을 많이 쓴다는 거는 다른 사람 표정 변화를 잘 캐치하게 되면서 다른 사람의 감정을 잘 공감하게 되고 그러면 사회성이 좋아지고. 그 다음에 나에게 집중하고 있는 시간. 아이들은 나에 대해서 알아가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있고 누구랑 있고 내 기분은 어떤 거고 나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욕구가 있고 이런 것들을 나의 충분히 집중해야 되는데 울음은 나에 집중하는데 굉장히 효과적이죠. 으앙 울면서 자기 감정에 완전 이렇게 충분히 휩싸여서 내 감정을 표현하고 내 감정이 지금 어떤지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죠. 내 감정이 뭔지 알아가려고 하고 그래서 이 감정을 잘 조절해서 표현하려는 시도들이 우는 가운데 건강하게 일어나게 되는 거죠. 피땀 눈물이라는 BTS의 노래도 있는데 피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눈물 나고 땀 나고 힘 쓰는 과정. 우리 몸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작용하는 거죠. 으앙 울다 보니까 힘쓰고 용수가 하니까 이제 막 땀이 나고 그다음 막 눈물이 나죠. 그러면 이제 눈물은 또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이렇게 씻어주는 거예요. 안에 있는 것들이 밖으로 나오고 땀은 어때요? 우리 몸의 노폐물을 밖으로 빼주는 거잖아요. 몸이 굉장히 일을 많이 하는 거예요. 땀도 나고 눈물도 나고 힘도 막 쓰는 그런 일을 굉장히 많이 하고 눈에 크게 보이진 않지만 굉장히 안에서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 게 울음이라는 거죠. 울음을 통해서 아이들은 내 감정도 이해하게 되고 내 감정을 이해하게 되면 이걸 어떻게 조절해야 되는지 조절 능력도 향상이 됩니다. 아이들한테는 감정 발달에 있어서 감정 조절 능력 향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제로 울음과 관련된 논문이나 책들에 보면은 스트레스로 인한 그 호르몬이 눈물을 통해서 밖으로 배출된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는 거는 스트레스가 해소되는 거예요. 우리 어른들도 심리적으로 답답하고 힘든 게 꽉 차 있을 때 와 한번 울어버리면 속 시원한 경험 하시잖아요. 그쵸?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은 태어나서 모든 게 새롭고 낯설고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우는 과정을 통해서 그 스트레스를 잘 밖으로 배출하고 해소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호흡하는 통로를 씻겨주는 거죠. 우리가 몸 밖은 씻어줄 수 있어요. 뭐 코도 이렇게 나와 있으면 닦아줄 수 있고 한데 이 안쪽에 있는 거, 이 코 안쪽, 기도 안쪽 이런 것들은 다 씻겨줄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들을 씻겨주는 역할이 눈물인 거예요. 약간 짭짤한 소금기가 있는 그런 눈물이 눈도 씻겨주고 코 안에도 씻겨주고 목 안에도 씻겨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그 면역 기능이 좋아지겠죠. 요 안이 그 살균도 되고 청소도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좋죠. 그 다음에 산소 공급을 해주고 혈액순환도 도와줍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우는 거는 호흡을 굉장히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뇌에도 산소 공급이 잘 되고 온몸의 혈액순환이 원활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울고 나면 아이들도 그렇고 어른들도 울고 나면 갑자기 소화가 되는 것 같고 트림도 나오고 뭔가 속이 편하다는 느낌을 드신 분들 꽤 있을 거예요. 그만큼 울음이 이 속 내장 감각을 자극을 해줘요. 그래서 왕 우는 동안 그 진동이 이 안에 있는 그런 장기들한테 필요한 진동을 일으켜줘서 소화도 잘 되게 하고 속이 편안해지도록 하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아이들이 왕 울고 나면 오히려 몸이 편안해지고 나른해져서 오히려 잠을 잘 자기도 해요. 울음은 굉장히 많은 효과들이 있고 우리 몸에 도움이 되는 건 있는데 왜 자꾸 어른들은 울음을 달래기 바쁠까요? 당연히 우는 아이 보면 안쓰러우니까 달래주고 싶으시겠죠. 하지만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울음을 달래기보다는 아이가 충분히 울고 그치만 충분히 우는 거를 무조건 그래 너 울음이 필요하다니까 울어라 난 모르겠다 이렇게 하라는 건 아니에요. 아이가 울면 그래 속상했어. 빨리 안 해줘서 그랬구나. 이렇게 공감은 해주시되 해결은 바로 해주지 마시고 뭐 때문에 모르지만 막 울고 있어. 그러면 토닥토닥 해주면서 그랬어? 괜찮아. 엄마 있잖아. 이렇게 편안하게 그 감정에 대해서 좀 자기 스스로 조절할 때까지 기다려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울음은 울림이 있는 소리예요. 으앙 울 때 그 소리는 울림이 있고 진동을 일으킵니다. 그러면 그 울림이 으앙 소리일 때 소리를 내는 감각기관들을 자극을 해줘요. 으앙 울면서 입 안에도 울림이 있고 혀에도 떨림이 생기고 입 안에서 나오는 거 보면 목젖이 이렇게 떨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소리를 내는데 필요한 기관들을 울음소리를 통해서 그 감각기관들을 자극을 해줘요. 그 소리의 울림이 진동을 일으키고 그 진동이 감각기관들을 자극을 시켜줘서 결국에는 말을 하기 위해
위한 그런 기관들을 발달을 촉진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울면 턱을 벌려요. 턱을 잘 쓰게 됩니다. 턱을 벌리면 혀가 움직일 공간들이 생기고 턱을 벌려야 아이가 표정도 다양해지고 턱을 벌려야 나중에 먹을 때도 더 잘 씹게 됩니다. 그리고 목구멍이 열리죠. 목구멍이 열려서 호흡하는 공간도 더 이제 넓어지게 되고, 그다음에 혀가 떨려요. 으앙 하면 애들이 하면서 미세하게 혀가 많이 떨리고, 그러면 그 떨림은 결국 혀를 잘 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예. 말을 할 때 당연히 혀를 잘 써야 발음이 잘 되듯이, 그다음에 입술 움직이기가 되죠. 으아 삐쭉삐쭉 하면서 입술 움직이는, 입술의 움직임 없이 말을 할 수가 있나요? 그렇지 않죠? 울음이 입술의 움직임을 활발하게 만들어주고, 그것이 아이의 언어 발달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다음에 입안 전체가 울리죠. 으앙! 어떻게 보면 입안 전체뿐만 아니라 우리 그 몸에는 울리는 공간이 많이 있거든요. 이쪽 광대뼈 뒤에도 있고 여기도 있고 몸 상체 쪽에서도 같이 울림이 있어요. 울림을 통해서 소리내는 기관들을 자극시켜주고 소리내는 기관들이 서로 연결되게끔 해주는 게 울음이어서 울음이 되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잘 우는 쫑아리가 건강하죠. 아이가 우는 거는 이렇게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소리내는 방법을 네가 알아가는 중이구나. 말하기 위해서 으아 하면서 목을 푸는 중이구나. 소리를 내면 상대방이 반응해주고 그 소리에는 의미가 있다는 걸 알아가면서 소통하는 방법을 네가 알아가는 중이구나 생각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 상황에서 이 말을 할까 저 말을 할까 고민하는 그 과정에서 일단 울면서 생각하는 중이구나, 울면서 너의 생각들 감정을 정리하는 중이구나, 이렇게 아이의 울음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시고 건강하게 해석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충분히 울어서 충분히 쫑알쫑알 건강하게 말할 수 있는 권리들을 꼭꼭 찾아주시고, 잘 울고 잘 소리내서 우왕 표현하는 그 과정들을 너무 빨리 끝내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이 잘 울고 웃고 중요하다고 늘 말씀드렸죠. 오늘도 우리 아이 지켜보면서 우리 아이가 얼마나 잘 웃고 또 울 때도 얼마나 시원하게 잘 우는지 관찰하면서 우리 아이의 쫑알쫑알 쫑알거릴 그 언어들을 기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신나는 몸놀이, 즐거운 언어놀이 꼭꼭 부탁드리고 저는 그럼 다음 강의 영상 들고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